최근 타이완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다시 활발해지는 건 아닌지, 또 우리 한반도는 안전한지 염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ET에서 홍석우 기자와 함께 지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석우 기자, 가장 최근에 발생한 멕시코 강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1시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7.6의 강진이었는데요. 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창문은 깨질 듯이 요동칩니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중서부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다는데요. They're all swaying. This is insane. 3 times. 네, 첫 지진 이후 여진도 이틀 동안 600번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까 주민 반응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3번째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1985년하고요. 네. 2017년도에 지진이 발생했던 날과 같은 날에 지진이 같은 날에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9월 19일에 3번의 지진이 모두 발생한 겁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네, 또 멕시코에서 이날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또 지진 대피 훈련까지 벌어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앞서 2차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멕시코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1985년 9월 19일 수도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5년 전인 2017년 9월 19일에 멕시코 중부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어떻게 9월 19일마다 지진이 발생하니 내년에도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진이요. 이게 다 멕시코 지진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완은 이제 사흘 연속 강진이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였고요. 일본의 경우는 오키나와 서쪽 해역에서 2차례 진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모두 이게 환태평양 교산대에서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불의 고리는 전 세계 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지진의 90%가 일어나는 곳인데요. 원인은 지구의 표면인 지각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심해저에서 생성된 지각판이 주변의 대륙판들과 충돌을 하면서 불의 고리를 따라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발하는 건데요. 2000년대 들어 불의 고리 움직임이 특히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좀 배운 것 같은 아니면 지리 시간에 배웠나요? 이 환태평양 지진 때, 뭐 조산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의 고리가 요새 더 요동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한번 기록을 찾아봤어요. 불의 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대에 규모 9.5의 강진이 있은 이후 40년 넘게 조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또 발생했었죠. 이때 초대형 지진 해일이 동남아를 휩쓸면서 무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규모 8.0 이상의 강진을 살펴보니까는 한 14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 지질조사국의 통계인데요. 다만 최근 20년 새 불의 고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라는 데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또 50년 주기로 불의 고리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도 과학과는 무관하다고 하고요. 지진은 지각판끼리 충돌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네. 최근엔 기후변화설도 대두가 됐는데요. 지난 2018년 유럽 지질학 연합은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지각을 누르는 힘이 변화가 생겨 지각판의 활동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뭐 설만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왜 저희가 글로벌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뭐 지난 몇 년 전 경주나 포항에서도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의 고리랑 연관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당시 지진 모습인데요. 이 첨성대가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보이죠.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그러니까요. 지진이 예. 또 있었습니다. 두 지진 다 전국에서 이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이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뭐 여진만 경험을 했는데도 쿵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에는 울산 동쪽 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한반도는 불의 고리에선 떨어져 있지만 외부 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 횟수가 잦아지거나 규모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남부의 지진은 특히 일본의 영향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19일 있었던 지진을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쓰시마 보토 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진 기록들과 그 발생했던 기간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지역에서는 규모 7대의 지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진 해일도 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내진 설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도 우리나라에 많은데 평상시에 지진 발생 시에 대한 그 대비와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